근데 둘이 옷이 똑같네요? 아, 네, 이거. 저희 굿즈예요. 네. 이런 네. 네. 이게, 네. 저희의 이 운동친구 로고 고슴도치를 이용한 네, 굿즈입니다. 이 마스코트 캐릭터의 이름은 고슴이고요. 네네. 고슴이가 바벨을 들어 올리고 있네요. 지금은 사고 싶으셔도 살 수 없고요. 곧 텀블벅으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. 네네. 안녕하세요. 액션 읽는 밤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마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 영화를 준비했어요. 한국 영화면서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스포츠 영화입니다. 네, 주인공을 연기한 이 배우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되게 인기 네. 많더라고요. 게다가 이분이 야구를 하니까 개봉 당시에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했어요. 네. 코로나로 너무 어려웠던 시기에 개봉해서 관객 수 37,000명을 기록한 영화 이주영 배우 주연의 야구소녀입니다. 근데 여자애가 어떻게 고등학교 야구 들어갔어요? 주수인이라고 이름 못 들어봤어? 여자 중에서 그렇게 되는 선수 전 세계도 몇 명 안 될걸? 이제 학교 졸업하면 어떡할 건데? 저는 계속 야구할 거예요. 프로팀에서 선수 선발하는 거 거기에 참가해보려고. 그럼 뭐 프로 선수라도 되게? 포기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. 전 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. 내가 만약에 진짜 잘하는 거면 그런 거면 어떡해.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. 잘하는데 왜 그러고 있어? 사람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? 나도 모르는데. 네가 공을 빠르게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던진 공을 타자가 못 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. 우리 같이 했던 애들 중에 지금까지 야구하는 사람 너랑 나밖에 없다. 야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그건 장점도 단점도 아니에요. 현아 씨는 이 영화가 어땠어요? 일단 감상부터 얘기하면 네,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주인공인 이주영 배우가 혼자 거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. 또 이 영화 촬영을 위해서 야구를 그렇게 훈련한 기간이 길지 않다고 들었는데도 운동하는 모습에 뭐 전혀 위화감이 없이 그렇게 보이는 것도 너무 대단했어요. 근데 진짜 야구를 되게 오랜 시간 한 선수처럼 네. 보이죠? 네.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스포츠 영화인데도 좀 굉장히 좀 침체된 꽉 막힌 감정을 느끼면서 봤어요. 보는 내내. 맞아요. 네. 그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정서가 되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. 그 흐름이 좀 늘어지기도 하고. 네, 근데 이게 뭐 초반에 좀 이렇게 무겁게 가더라도 마지막에 어떤 그 결말로 인해서 쾌감을 주거나 뭔가 흐름이 반전되거나 이렇지가 않고, 그러니까 내용상에는 반전이 되는데 영화 정서로는 계속 꽉 뭉쳐있는 그런 네. 그런 체한 느낌을 것처럼. 받았어요. 이 영화에는 좀 그 출구가 없는 그런 굉장히 답답한 한국의 어떤 맞아요. 그런 현실적인 경쟁? 네네. 경쟁. 그런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. 근데 또 사실 스포츠 영화 특성상 이제 경쟁을 보여주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지 않나요? 근데 이 영화는 뭐라 그래야 되죠? 그러니까 뭐를 성취를 해서 보상받는 맞아요. 경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경쟁을 죽도록 해야만 내 존재를 겨우 인정받을 수 있는 막 그런 경쟁이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한국의 경쟁이긴 하죠. 근데 되게 삭막하고 좀 비인간적인 경쟁이기도 하고요. 입시 경쟁이나 취업 경쟁, 뭐 집을 사기 위해서 경쟁하거나 그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 거쳐야 하는 그런 관문으로 많은 경쟁들이 있잖아요. 야구소녀에는 3가지 경쟁이 나오죠. 이게 주인공 수인은 프로로 가기 위해서 입단 테스트를 받고요. 수인의 친구는 또 아이돌 데뷔를 하고 싶어서 계속 오디션을 봅니다. 수인의 아버지는 또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계속 시험을 보죠. 근데 주인공 수인이 이런 구조를 뭐 완전히 깨거나 이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구조 안에서 도전을 하고 또 성공을 하죠. 이게 일부 금을 내는 정도의 네, 성공을 거두는데 그런데도 이게 답답한 마음이 잘
해소가 되지 않았어요. 맞아요. 약간 영화의 연출 탓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보통 저희가 스포츠 영화라고 했을 때 개리 만족, 어떤 성공의 경험 이런 것보다는 좀 힘 빠진다 그런 생각은 저도 했었는데, 근데 또 그런 연출 덕분인지 저는 답답한 현실에서도 계속 저렇게까지 노력하는 게 되게 더 뭐랄까 감정이입이 된다고 해야 되나? 그랬고 이제 드라마틱하지 않고 담담한 이런 설정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이제 야구 영화는 꽤 많고 한국 영화 중에도 야구를 소재로 하는 영화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야구 소녀처럼 여성 야구 선수를 내세우는 영화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?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래서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야구는 항상 좀 남자들의 어떤 우정이나 성장을 그리는 그런 소재였는데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뭐 야구 영화라고 해서 다 찾아보는 건 아닌데, 근데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 영화는 머니볼인데, 스포츠 영화지만 뭔가 야구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제목처럼 거의 돈으로 이제 경제학적인 논리로 야구에 접근을 해서 새로운 야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, 그런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. 몇 년 전에 너클볼에 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, 이 영화에서 이제 수인이 구속이 너무 안 나와서 이제 막 괴로워하다가 돌파구로 찾은 게 너클볼이죠. 수인이 너클볼을 배우면서 이제 선수로 다시 거듭나는 내용이 나오는데, 근데 이 너클볼이 야구소녀에 언급이 된 것처럼 손톱으로 던지는 투구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손톱을 밀면서 던지는 거라서, 네, 거기서도 이제 막 손톱을 깎아주고 뭐 이런 영화에 나오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투구법이고, 사실 미국에서도 너클볼을 던지는 선수들은 되게 귀하다고 해요. 이게 배우기도 어렵고 또 어떤 공식적으로 알려진 방법이 없어서 너클볼을 던지는 선수들끼리만 이렇게 아름아름 전수된다고 해요. 그래서 너클볼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 사제지간은 굉장히 끈끈하다고 해요.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수인과 그 코치 진태의 관계도 아마 되게 끈끈할 거예요. 저도 이 너클볼이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야구소녀 주인공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선수가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, 요시다 에리라는 선수인데 일본 최초의 여성 프로 선수이고 수인처럼 이제 너클볼을 던지는 선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영화에도 이제 남자 선수들이 주수인이 지나갈 때 제가 야구 선수로 보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, 네. 실제로 그 요시다 에리라는 선수도 키가 155cm밖에 되지 않는 좀 체구가 작은 선수라고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너클볼 하나로 미국 독립리그에도 진출을 했고 미국 프로야구에 10년 만에 등장한 여성 선수가 됐죠. 아, 너클볼을 던져서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네, 진짜 선수. 대단한 것 같아요. 네네. 세계에서 여자 야구 순위를 매기면 세계 1위가 일본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그 야구 사랑은 미국 못지 않죠. 네, 그래서 여성 프로리그도 되게 많이 활발하게 열려 있고 걸출한 선수들도 많이 배출을 했다고 해요. 미국이나 일본 정도는 돼야 그나마 여성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프로리그의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그런데도 미국 최초로 이제 메이저리그의 남자 선수들을 가르치는 여성 코치가 있는데, 이분이 이제 모두를 위한 야구라는 협회를 만들었어요. 근데 그 협회의 슬로건은 너무 많은 소녀들이 너희는 야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는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나 일본조차도 야구를 하려면 어떤 차별을 겪는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한국에서 주수인 같은 여성 선수가 프로팀에서 뛸 수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기는 하죠. 한국에서 처음 야구가 출범할 때는 남성이 아닌 사람은 부적격 선수라고 해서 아예 받지 않았는데 1996년에 규정을 바꿔서 여성 선수도 프로팀에 뛸 수 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는 주수인처럼 프로에 들어간 여성 선수는 없다는 거죠. 네. 근데
규정상 불가능은 아니다. 이렇게 이런 건데 한국에서 야구 선수를 꿈꾸는 여성들은 거의 뭐 미국이나 일본으로 많이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 프로 리그가 없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영화의 주수인처럼 아직 어린 선수들 중에서도 천재 뭐 선수라고 불리는 여성 선수들이 꽤 많더라고요.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. 그러니까 남성이었다면 당연히 프로에 갈 수 있고 뭐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게 안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한국은 2008년부터 여자 야구 월드컵에 출전을 매해 하고 있다고 해요. 이게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출전은 매해 하고 있고 이 선수들은 모두 다른 생업이 있고 이때 이제 대회 준비를 할 때만 모여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보면 어쨌든 한국은 여성들이 야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건 맞습니다. 네, 근데 야구소녀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데 또 동시에 이게 남성 감독이 연출을 했기 때문인지 조금 엇나가는 것 같은 그런 대사도 좀 들릴 때가 있어요. 이 대사를 또 명대사로 꼽는 분들도 있었어요. 뭐였냐면 야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그건 장점도 단점도 아니에요.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저게 수인의 입에서 굳이 나올 대사인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본인이 여성인데 야구를 하는 선수로서 겪었던 그런 고충이나 괴로움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쌓아 올려왔다가 그게 한 번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닌가?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런 대사는 남성이 연출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또 좋았던 것도 있는 게 그 수인이 테스트를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여성 타자분이 같이 이렇게 막 마음을 졸이면서 응원하는 것 같은 장면?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. 네, 저도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영화에서 보면 수인이 쓰는 그 캐비넷이라고 선수 대기실? 락커, 락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. 남성들하고 같이 쓸 수 없으니까 화장실 한켠 약간 청소 도구함 같은 데를 락커룸으로 쓰고 있는 모습이 좀 굉장히 짠했지만 단적으로 이 차별을 되게 잘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화 한 줄 평은 정하셨어요?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. 105분간 이어지는 공익 캠페인 확장판. 너무 잔인한 말인가? 그러니까 공모전, 뭔가 캠페인 이런 느낌의 고난을 되게 길게 보여주고 맞아요. 그걸 또 극복하는 과정도 되게 슬로건 같은 게 많이 등장하고 좀 캠페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느낌. 흔아 씨는? 이 영화 재밌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주영 배우 덕분에 정말 이주영 배우가 빠진 장면이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인상적이고 뭔가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 같아서 그쵸. 이 영화를 만약에 이주영 배우가 아닌 다른 배우가 주연한 야구소녀 이렇게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가는 거 같아요. 상상이 안 돼요. 우리나라 그 배우 풀에서는 이주영 배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? 너무 딱 어울리는 역할이고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.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이주영의 한 수. 아, 네네. 약간 거의 이주영이 영화를 살렸다. 그런. 개봉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이주영 배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영화 자체에서 이렇게 좀 교훈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요. 한번 격리 중에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. 네, 좀 마음이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. 다음번에 재밌는 영화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좀 댓글에 보고 싶은 영화 뭐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 있으면 댓글을 좀 써주세요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네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그럼 지영 씨가 말하면 얘기를 할게요. 갑자기 어색하잖아요. 신용을 하고 있어서.